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독일어 문법 1강부터 해서 아마도 저희가 주 1회 1시간씩 이제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뭐 길게는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독일어 문법 전체를 볼 테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제 몇 가지 규칙이나 이 교재 그리고 강사 소개 등을 하고 이제 철자 발음 교정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1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처음 10분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름 순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 그 이제 자기 소개도 조금씩 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남으신 분들은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사람들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 알아갈 테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들 카메라를 켜주시고 외부에 있으면은 마이크를 그냥 켜둔 상태로 있으면 이게 소리가 울려서 좀 이 녹음에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잘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셔서 자기가 좀 시끄러운 데 있다라고 하면 이게 저도 좀 컨맹이지만 이게 보면은 주변 음소거 같은 거를 지금 아이폰이 나온 지 십몇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주변 음소거 같은 기능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조금씩 배워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은 그 정도라고 지금도 약간 김수환 님이 저와 함께 오래 하신 분이지만 소리가 좀 마이크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음소거를 걸어놨습니다. 뭐 싫어서 보는 건 아니니 그냥 다른 분인가? 여간 일단은 지금은 다 음소거를 한 상태로 듣다가 소리는 직접 제가 이제 발음을 해보라고 할 때 따라서 해주세요.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까 소리가 당연히 물릴 테지만 차차 이제 줄어들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꼭 잘 켜고 참가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소리가 물려도 입모양과 같이 보면 누가 이 소리를 냈는지 짐작을 해서 제가 교정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뭐 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저의 취향에 따라서 가능한 그 수면 바지 같은 거 입고는 웬만하면 안 해주시면 좋겠고, 쩍벌을 하고 앉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머리에 막 이런 이 동그란 거 하거나 그런 건 저의 미적 감수성에 좀 맞지 않아서 그런 거는 안 해주셔도 좋은데 술 마시면서 해도 되고 담배 피면서 해도 되고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는 아무런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그 교양에 대한 범주가 좀 남들과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편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강사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이 파워포인트를 이번에 생전 처음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안 나와서 이런 파워포인트로 발표하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면 강사 소개입니다. 제가 이 몇 달 전에 가장 최근에 사귄 친구들이 저기 코트 디부아르라는 이 나라의 친구가 이제 아주 훌륭한 문학 번역가가 가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트 디부아르에 그 친구를 보러 가서 그 동네 반말리 카페 가서 만났는데 여기 맨 왼쪽이 무사라고 하는 아주 밝은 성격의 친구여서 이 무사와 친구가 되면서 무사의 사촌형인 무사였나? 이름이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같이 사는 친구, 이렇게 둘이 같이 삽니다. 이 친구들은 한 달에 3만 5천 원짜리 집에서 5명이 같이 끼어서 살지만 밝게 사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상당히 아프리카 가서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권규부님도 오시고 아는 사람들이 홍정님도 오시고 와서 반갑습니다. 그렇고 자, 제 소개를 오늘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오늘 업데이트란 걸 당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정도까지 노력을 하진 않고요. 이 뭐 현대 시학이라고 하는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학 잡지에서 제가 옛날에 알고 지냈던 정가리 선생이라는 이제 평론하고 그냥 아저씨가 계신데 그분이 뭐 시 번역에 대한 체험적 이론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뭔 소리야 하다가 근데 제가 마침 좀 비슷한 글을 쓴 게 있어서 원래는 저는 산문 같은 걸 쓰거나 그런 청탁을 받지를 않는데 뭐 오랜 인연에 기분이 좋아서 알겠다고 해서 쓰고 거기에도 이제 그 자기소개를 보내달라고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최성웅에서 문학 번역, 제가 읽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학 번역 10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5분 만에요. 문학 번역가 및 어학 강사라고 해서 뭐 살고 있고요. 1984년 9월 21일생, 즉 며칠 전에 드디어 만으로 성렬이 아저씨 나이로 4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서울 동국대 국문과에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국어국문학과에서 문학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이 파리가 빠졌네요. 파리를 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학부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서 파리 제3대학에서 불문학과 동문학을 동시에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교환학생으로 학부 마지막 학년에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석사과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위넨 대학에서 비교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돌아오니까 나이를 늦게 제가 외국어를 공부해서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모든 외국어는 24살 때 한국 나이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석사를 하다 때려치고 2000 몇 년에 돌아와서 딴 출판사도 조금 일하다가 이제 문학 출판사 이다라는 것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 전문으로 해서 예, 뭐 아실 분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를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한 3년 정도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바로 시리즈나 이다 시인서원이라고 해서 외국 문학들을 주로 소개하는 기획을 하고 번역을 하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재미가 없고 못해 먹겠어서 이 출판사를 때려치고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대표를 위임하고 이 더 늙기 전에 제가 그 전에 이제 정말 천둥벌거숭이처럼 외국어를 공부했던 시기의 자유로움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못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새로운 문학 언어로서 스페인어를 마지막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냥 스페인어 제일 싸게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키토가 나와서 무작정 갔습니다. 에콰도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6개월간 있었는데 4개월 공부를 해서 물론 저는 이미 그 전에 불어, 독어, 라틴어를 했으니까 그런데 4개월 만에 C1이라는 뭐 레벨, 뭐 적당히 뭐 높은 레벨이겠죠. C1을 스페인어 수업을 따고 그 뒤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가서 1년 반 정도 이제 개인 작업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뒤로 2020년 말에 코로나가 터져서 그럴 때였죠. 한국에 잠깐 돌아왔다가 또 재미가 없어서 아직 덜 늙은 것 같아서 아, 마지막으로 이제 서구의 문학을 이제 처음으로 동양에서 가장 그 근본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어를 통해서 문학을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무작정 또 일본에 와서요.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했고, 뭐 일본어는 한국인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빨리 일본어를 배워서 그 가쿠슈인이라는 이 천황 가족이 있는 학교죠. 그래서 가쿠슈인이라는 학교 불문과에서 그이 폴발레리 테스트 시와의 하룻밤이라는 것의 문체 연구로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참고로 이 테스트 시라는 소설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하게 됐고요. 그 뒤로 불문과나 영문과나 동문과는 일본도 너무 왁구가 이미 다 잡혀있고 좀 재미없는 느낌이어서 좀 더 젊은 피들이 많은 중남미 문학을 하고 싶어서 지금은 도쿄대학교 박사과정 그냥 비자를 받기 위해서 걸쳐놓은 상태에서 그 아르헨티나 작가 코르타사르의 팔방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을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언어를 가르치고 휘발유 가격이요. 네, 마이크를 꺼주세요, 방금 남자분. 그래서 이제 하다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보는 이 비영리 단체로 온긴과 드림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제 그 무료 강의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이유가 뭔지만 간단히 설명하고 이제 곧장 수업을 나갈 텐데요. 이제 한국에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명실공히 자타공인 선진국이 됐고, 그거는 뭐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에 있어서 한국이 선진국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의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다녔던 오히려 인문학적 선진국인 일본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보면은 이제 정말로 교양 있는 성인이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다시 대학에 들어가거나 은퇴를 하고도 도쿄대에도 저의 선배나 후배들 중에 많은데 그 아예 그냥 정말 처음부터 학부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존경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런 정도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가라고 하면 그냥 학습지 수준의 뭐 외국어 뭐 잠깐 하기 뭐 철학 뭐 구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 정도로 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좀 더 재미난 공부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저는 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빌미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만들어서 그렇게 남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멋대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여기 뭐 공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걸로 뭐 불만을 갖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이제 들어보시고 제가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수업을 하는 건 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수업을 듣고 아무런 이게 뭐 뭐 정의라든지 올바름을 위해서 하는 수업도 아니고 그냥 언어가 좋아서 혹은 그냥 문학이 좋아서라는 이유로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이제 여유가 있는 대로 후원을 또 해주시면 사실은 지금 이 독일어 수업 말고도 다행히도 이전에 대부분 알던 분들이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이 독일어 말고도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저의 히라버 선생님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히라버 수업도 10월 7일부터 무료로 이제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도 신청을 하셔도 좋고요. 그 외에도 라틴어나 스페인어나 그리고 프랑스어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이제 폴란드 등등을 이제 수업을 이제 계속해서 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뭐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누군가가 계속 도와주시면은 여러 수업을 앞으로도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이 아니고 강사 소개를 했고요. 교재 소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문장 넘기면 넘겨라 약 네, 교재는요, 참고로, 서울대에서 나온 교재인데, 제가 본 어떤 교재보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컴팩트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서울대에서 만든 스페인어나 불어 교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그거는 아마도 독일어가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레고처럼 독일어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규격에 맞는 것들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고, 어떤 디테일에서 어떤 여러 가지 아주 잔잔한 디테일들보다는 전체 왁구를 이제 좀 더 이해를 하면서 가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책 한 권만으로 이 독일어 문법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이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꼭 사서 직접 적으면서 자기가 모르는 문법 사항들을 적으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번역하는 언어가 프랑스어랑 독일어랑 스페인어 그리고 이제 논문도 쓰고 전문적인 언어로 또 쓰는 게 일본어인데 그것들은 물론 그 이전에 있던 언어인 이제 히라버나 라틴어 등을 공부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이제 지금 근대에 있어서 혹은 아주 오래전 그 고대 어떤 불교부터 사실 우리는 인도 유럽어의 영향을 무지막지하게 받고 이제 그 영향을 의식을 하든 않든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를 한다고 해도 현대 독일어의 문법에만 갇혀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인도 유럽어 전체의 골격이 무엇인지 어째서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미래라는 시제도 없는데 뭐 will 다음에 부정법을 미래 대체 시제로 쓰는지 아니면 우리는 지금 뭐 현재는 능동태랑 수동태가 대립이 절대적인 것처럼 영어를 통해서 기반을 배웠는데 사실은 그 대립 자체가 그 이전 것들을 보면은 뭐 능동태랑 반사태의 대립에서 수동태는 사실 우발적으로 좀 더 이제 파생된 것이라든지 등등을 보면서 언어 전체를 좀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을 그래서 단순히 뭐 문법 빨리 외우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도 문법을 왜라는 걸 끊임없이 스스로 고민을 하고 제가 떠드리지는 않으니까 궁금한 것들을 자기가 고민을 하고 저에게 물으면서 이게 왜 이래야 되는지 단순히 외우라라는 걸 저는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요새 제가 이제 그 또 이 대중매체에 지금 빠져가지고 흑백 요리사와 그 스테이지 파이터를 보면서 이제 깐깐하게 여러분들을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결국 무용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몸을 다 움직이는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와 무용수와의 차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막 이 한국 무용 하면 손 요렇게 하는 그 손 끝까지 보더라고요. 다 깐깐하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언어를 쓴다 해도 그 언어의 모든 어떤 작은 단위들까지 자기가 의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과연 우리가 한국어, 모국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한국어로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의심하는 방식을 자기가 이제 기르는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편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질문은요, 이 수업 관련된 거는 언제나 그냥 이 채팅으로 해도 되고요. 그냥 중간에 끊고 말씀을 하셔도 되고, 수업 딱 1시간 끝나고도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그 편의에 맞춰서 질문하고 답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지금 사람이 많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나와라. 네, 오늘 그래서 그것이 뭐야? 알파벳부터 봐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mp3 파일이 있으니까 굳이 제가 하는 것보다 알파벳을, mp3 파일을 위해서라면, 잠시만요. 화면을, mp3 파일을 한 번씩 들어보고, 그다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p3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에서 음, 참고로 이거 mp3는 다 서울대 사이트에서 각자 다운로드가 되니까요. 회화 mp3 같은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다운로드를 해서 몇 번이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파벳은 따로 mp3를 따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들어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부터 알파벳을 이제 한번 다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발음해야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에서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1과 알파벳 처음에 있는데 알파벳 한번 저희 일단 일단 한번 다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혹시 소리 안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아마 소리 공유가 돼 있나? 혹시 모르겠네. 소리 공유 잘 돼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아마 문제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조금 느린데 자, 소리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프로그램 이게 좀 자, 시작합니다. Herzlich willkommen. Deutsch für Anfänger. Lektion 1. Alphabet und Aussprache. 1. Das Alphabet.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Ä, Ö, Ü, SZ. 네, 좋습니다. 한 번씩 들었고 이제 마이크를 키시고 지금 사람이 워낙 많아서 소리가 몰릴 수도 있지만 키시고 그냥 안 키셔도 됩니다. 근데 키시고 이제 따라 하면은 제가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못 하고 있구나를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읽어보고 곧장 왜 이렇게 발음하는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그리고 발음 기호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따라해 Herzlich Lektion 1. Alphabet und Aussprache. Aussprache. 여기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알파벳 und Aussprache. Alphabet und Aussprache. 그죠? 알파벳이라고 하면 저거 라틴어에서 라틴어 아니고 히라버죠. 알파와 베타에서 와서 처음 히라버에 이제 AB를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거의 서양어에서 철자라고 하는 단어고요. 은 그리고라는 병렬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스프라헤라고 되어 있는데요. Aussprache. 좋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요. 텍스트를 Aussprache.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ussprache. 이게 소리를 좀 이게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니까 조금 괜찮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보자. 잠깐만요. 이게 아까 저희 텍스트 창 쓰는 게 있었는데 였다 이제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아우스가요. 여기에다 색깔을 좀 조정을 할까요? 잠깐만요. 검은색으로 해서
여기 면이 아닌데. 아우스. 여기 아우스 혹시 제가 쓴 거 보이시나요? 누구 대답해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우스라는 놈이 영어 아웃이랑 마찬가지로 이게 아웃 혹은 from에 해당하는 건데 어디 바깥쪽으로 나오거나 쭉 나와서 쭉 앞으로 간다는 느낌의 어떤 접두사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 슈파헤가 이게 그 슈파헤만 쓰면 이제 이렇게 독일어는 앞에를 명사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슈파헤라고 하면 말, 언어라는 단어가 되고 슈프레켄이라고 하면 영어 스피크랑 같은 어원으로 말하다가 됩니다. 동사로. 그러니까 말을 해서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해서 이게 그 아우스슈파헤라고 하면 발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일단 말씀드렸어.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게요. 1. Das Alphabet. Eins. Das Alphabet. 좋습니다. 여기도 das Alphabet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일어는요 가독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유럽어 중에. 왜냐면은 명사는 무조건 앞에가 대문자가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실제 책을 읽을 때 이걸 인해서 눈이 이제 어떤 표식이 되니까요. 훨씬 더 문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이제 좀 정신 산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딴짓하다가 자꾸 눈이 쓸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한국 세로 쓰기였던 글자를 억지로 가로 쓰기로 하면서 눈에 초점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독일어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원래 유럽어들이 왜 가로 쓰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 요렇게 선이 하나 있고요. 요렇게 선이 하나 있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알파벳 언어는 애초에 가로쓰기로 이루어지면서 가독을 위한 이 두 가지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글씨를 읽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노안이 되든 쬐끄만 문구본으로 읽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어나 사실 한자나 아니면 일본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세로 쓰기로 발달된 언어고 그리고 더 넓은 화면에서 이렇게 그냥 보던 언어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한국에서는 근대화와 함께 어느 순간 그냥 무작정 이제 가로쓰기로 성찰 없이 바꿔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로 여전히 문학이나 인문학 책은 여전히 세로 쓰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간 그런데 그래서 요거 이런 가독선이 두 개가 있고 플러스 명사가 이렇게 대문자로 쓰기 때문에 읽기가 쉽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알파벳에다가 같이 볼 때 여기 보면은 알파벳가 그냥 알파벳가 아니고 여기 das 알파벳이라고 나오는데 이 das가 앞으로 명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텐데요. 명사는요, 기본적으로 이거 오늘 다 배우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문어 발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어떤 문법적 개념이나 이런 것을 딱 그 과에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면은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겹쳐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좀 더 긴장감을 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우리는 그냥 명사는 뭐 밥, 꿀, 조개 이런 걸 명사라고 하지만 명사나 동사를 볼 때 인도 유럽어는요 사실은요 각각에 대한 명사 동사는 좌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좌표 설정.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좌표라고 하면은 뭐 x 값이 뭐고 y 값이 뭐고 z 값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어떤 우리가 뭐 3차원으로 하면 x, y, z축이 그게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명사는 인도 유럽어에서 세 가지 좌표축을 갖고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러니까 섹스를 하는 거고요. 성이 있고 넘버가 있고요. 우리가 사람이 격이 없으면 어떡하니? 품격할 때 그 격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왁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사실 이 격이라고 하는 게 격조사라고 해서 주격조사는 뭐 은는, 목적격조사는 을를 뭐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국어랑 다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명사는요, 성수격이라는 정보를 언제나 갖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고, 불어도 마찬가지고, 스페인어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영어에서는
성과 격이라는 게 현대 영어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졌지만 여전히 한국어와 다르게 단수 복수라고 하는 게 뚜렷이 남아 있고요. 독일어 선생님, 그러면 네. 격은 영어로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영어가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케이스. 네, in this case 하면 이러한 경우에 할 때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이 명사가 지금 최동혁 씨였네. 지금 제가 순간 이름을 못 봤는데 맞나요? 최모 씨. 저 김순규입니다. 김순규. 우리 승규 씨. 그래서 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명사가 김순규는 멍청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김순규는이 되면 요 놈은 주어로 썼다. 나는 김순규를 때렸다. 이제 이런 폭력적인 말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김순규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김순규를 목적어로 봤죠. 아니면, 어, 내일 나는 김순규를 만날 것이다 했을 때 내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부사라고 인식하죠. 이렇게 명사가 사실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주어로 쓰는지 영어 기준으로 하면 직접 목적으로 쓰는지 간접 목적으로 쓰는지 뭐 부사로 쓰는지 등등 여러 가지 격이 있어서 사실 폴란드어나 러시아어 등등을 배우면 아니면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배우면 총 격이 6, 7개까지로 논아집니다. 명사가 이런 케이스로 쓰이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격이 있는데 독일어는 참고로 이 격이 흡수 합병당해서요. MMA 뭐 이런 거 아니 MBA인가? 제가 이 경제를 모릅니다. 여간 그렇게 해서 네 가지 격으로 이제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격에 대한 개념도 차차 배울 거고요. 오늘은 발음에 좀 더 집중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모를 때 주저 마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요. 잠깐만요. 그다음 다시 화면이 어디 갔지? 좋습니다. 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Herzlich willkommen. 잠깐만요. Deutschsprache. 1. Das Alphabet. 자, A. Herzlich willkommen. 잠깐 이게 Deutsch für Anfänger. Alphabet. A. 네. 아, 아라고 지금 아라고 발음해 주셨는데 여기 옆에 발음이라고 있는 게요. 정확히는 발음 기호거든요. 발음 기호를 에, 발음 기호의 정확한 명칭은 국제 음성 기호라고 해서요. 영어에서는 이것을 그 I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포네틱 알파벳이라고 해서 이게 원래 프랑스의 중등 영어 교사들이 우리 프랑스 친구들이 빠가사리가 많아서 도저히 얘네들한테 영어 발음을 가르치기가 힘들어서 최대한 근사치의 발음을 좀 더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기 쉽게 가르치자라는 목적에서 이제 그 영어를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게 국제 음성 기호입니다. 물론 발음을 할 때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할 때는 단순한 프로넌세이션만이 아니고 인토네이션, 악센트, 토널리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좌지우지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도 완벽한 스탠다드한 발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프로넌세이션에 집중을 해서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소리를 이제 그러면서도 보편적으로 모두가 쓰기 쉽게 만든 게 이 국제 음성 기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하고만 대응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국제 음성 기호를 정확하게 한 번쯤 배워두면은 이걸 통해서 발음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성악하시는 분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말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악하는 분들은 우리 플라시도 도밍고처럼 빠가사리의 대가여서 모든 거를 귀로 다 그 완벽하게 기억하는 빠가사리가 아니죠. 사실 어마어마한 천재겠죠. 그런 분이 아닌 이상은 한국에서도 성악을 하면 무조건 배우는 게 이 국제 음성 기호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그러니까 조수미 씨나 이런 분이 뭐 여러 언어의 발음이 완벽하고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뭐 그분이 실제로 모든 언어를 그러면 다 문법도 잘하고 잘 읽고 회화를 다 잘하느냐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뭐 그 프랑스어로 이제 그 재즈 노래를 부르는 나윤선 씨 같은 분은 상당히 이제 불어를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그게 아니고 노래를 하기 위한 정확한 스피치를 위해서는 이 국제 음성 기호에 익숙해져서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음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목표로 하는지마다 다르겠지만 제 경험으로는 누구나 다 발음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고칠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노력과 습관과 능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자기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자기가 그 언어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난 안 되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좋고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발음은요,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는 그냥 한국어 아랑 똑같이 발음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다만 국제 음성 기호로 쓸 때는 이 인쇄체 소문자 A로 쓰는 게 정식적인 기호입니다. 그냥 소문자 A랑 다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B, 네, 네. A라고 발음할 때는 약간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한국어로 우리가 배, 대 이렇게 발음하면은 거의 프랑스어나 독일어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P랑 T로 인식을 하거든요. B, D가 아니고. 그만큼 한국어의 배, 대는요, 그때그때 이제 이 자음이 놓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유럽어보다 좀 더 터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조금 더 누른다는 느낌으로 살짝 진동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네, 네. 네. 그런 느낌이 그렇게 해서 B와 D는 발음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로 여기 보면 이따 나오지만 이 배, 대, 배, 세, 대 할 때는 소문자 1로 나와 있는데 여기 F 보이면 3자 거꾸로 돌아가 있는 놈 보이죠? 이게 한국어로 치면요. 이 두 개의 차이가 그 어이랑 아이의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어이랑 아이를 지금 우리가 와서는 아무도 구분을 안 하지만 어이는 어에서부터 이중모 그 이가 모음 변화를 일으켜서 온 놈이고 아이는 아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어랑 아랑 입모양이 당연히 아가 더 크겠죠. 그 말은 즉슨 어이보다 아이가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발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한국어에서 더 이상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우리 입모양을 이제 잘 보고 따라해 주세요. 입모양을 잠깐, 이게 지금 여기 화면이 멈췄는데? 잠깐만요. 다 좋은데 요걸 이제 입모양을 잘 봐야 되는데 여기가 멈춰서 제가 조금 이걸 파워포인트에 제가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게 좀 파워포인트를 클릭을 안 해놓으면 안 됐네요. 그동안 좀 멈춰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입모양을 할 때 이 좁은 애 발음, 그러니까 어이를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입모양을 이렇게 맞춰야 되나? 이 해보세요. 이라고 하면 입이 한국어로 할 때 제일 좁아지잖아요. 이에서 우리가 근데 일반적인 한국어 애 해보세요. 네, 입이 벌려지죠. 그죠? 근데 입을 벌리지 말고 이 입 모양에서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뾰족한 발음을 해서 해보죠. 에, 그죠? 이랑 거의 똑같이 맨 앞쪽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날카로운 소리를 내준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에 발음과 네가 겹쳐서 발음합니다. 읽어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음하는 게 이 바로 독일어나 프랑스어의 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의외로 막 불어나 독어를 오래 했다는 분들도 처음 ABC 발음을 정확하게 못하는 분들이 사실 태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면 이 좁은 애나 열린 애나 뭔 차이가 있어라고 하는데 유럽 애들은 100이면 100다 이걸 구분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도 원래 어릴 때 친구도 없고 좀 자신감이 없어서 발음 같은 걸 항상 우물쭈물거리고 특히 제 이름을 되게 싫어했었는데 최성웅 이게 발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름을 말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그래서 좀 잘 말을 못했었는데 이 발음을 계속 쪼개서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비, 그 다음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게요, 여기. C, 오 발음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 TS로 적혀 있잖아요. 이게 TS가 아니고 그냥 SE로 적혀 있으면 한국어 쎄쎄쎄 할 때처럼 쎄라고 발음하면 되는데요. 이 TS 발음을 한국 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일단 언어의 친연성을 보면요. 우리 마바파 해볼까요? 마바파. 마바파 하면 우리가 자음을 뭐 순치음 어쩌고 어쩌고 이런 거 뭐 한국어로 보면 이 한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순치가 뭐가면 입술 순해 뭐 이빨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뭡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데 결국 자음이라고 하는 놈들은요.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미 알 수도 있겠지만 자음이라는 놈은요. 우리가 이제 발성을 해서 소리값이 이제 이 목을 통해서 진동을 해서 나왔을 때
소리를 막아서 생기는 게 자음이에요. 어딘가를 부딪혀서 더 이상 공기가 못 나가게 막아서 나오는 게 자음이고요. 그냥 입 모양의 크기나 입의 구강거주의 위치를 바뀌어서 소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모음이죠. 아, 이, 우, 에, 오. 그러니까 모음은 1초 이상 발음할 수 있지만 자음만 갖고 1초 이상 발음할 수 없죠. 뭐 예를 들면 엄세림에서 뭐 새를 길게 발음해봐라 라고 하면 새 하면서 애를 길게는 발음해도 시옷을 길게 발음할 수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엄새라고 할 때 이게 딱 좋은데 새라고 할 때는 잘 의식해서 보세요. 새라고 할 때 혀가 어디를 네. 가? 혀 끝이 사람에 따라서 윗니빨의 뿌리나 아랫니빨의 네. 뿌리를 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새새. 세. 네. 네. 마바 파빠를 하면은 윗입술과 마, 아랫입술이 마, 어느 정도의 강도로 부딪히고 터지느냐에 차이가 나지만 와, 입술과 입술이 이제 부딪혀서 막아서 나오는 소리니까 아마 그런 걸 순음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음이 나오는데 이 방금 우리가 한글을 보면요. 시옷하고 지옷하고 치읓하고 쌍지읒하고 다 같은 발음일 거라는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자짜차 해볼까요? 자짜차. 자차, 자짜차라고 할 때는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혀의 끝이 아니고 혀의 약간 뒤쪽 부분이 이 잇몸 부분을 누르면서 자짜차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자. 말고 자. 사랑 싸 해보세요. 사싸. 사사, 특히 싸를 할 때는 알겠지만 혀 끝이 이빨 뿌리를 치면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이 차이를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가봅시다. 우리가 여기 끝에 보면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오는데 Z 음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어나 독일어에서 하는 것 중에 이거 하면 안 되네. Z 음가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Z 음가는요. 그 사랑 따랑 똑같은 것을 진동해서 나오는 소리예요. 더 진동시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자, 아, 자, 거기에서부터 아이오 붙여보겠습니다. 자, 자. 자, 제, 네. 네, 이, 이. 조, 조, 주. 주. 네, 주가 아니고 주 하면서 혀 끝에서 나오는 거. 조, 네, 좋습니다. 다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게 Z 음가여서 여기에다 이제 이걸 좀 화면을 아직 제가 조금 쓰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다시 한번 이걸 쓰면은 주석 달기 나와라. 얍. 잠시만요. 여기에서 다시 화면에다 쓰면은 그러니까 ZA 사, 시 방금 했었죠. 주, 제, 조 이렇게 발음하는 거.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잘하셨는데 한국어로 사보다 싸가 더 명확하니까 한번 해볼까요? 싸, 시, 수, 세, 소 해보세요. 싸, 시, 수, 세. 근데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수세소는요 다 혀 끝에서 나오지만 한국어에서 씨라고 할 때는 혀 끝을 누르지 않는 소리죠. 이게 여기만 봐도 자음 음가가 어떤 모음과 분야에 따라서 한국어가 항상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C가 아니고 영어처럼 혀 끝을 밀면서 C라고 하면 그게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요거랑 그러니까 다르게 S 음가로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따라해보자. 사, 시, 시, 이, 수, 수, 세, 소. 네, 좋습니다. 요렇게 발음하는 게 서양어에서 IPA로 썼을 때 사시 수세소입니다. 한국어 C 발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TS 발음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똑같이 혀 끝을 쳐주 치읓이 아니고 혀 끝을 쳐주는 소리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죠. 사, 이게 다 똑같은 곳을 쳐줘야 돼요. 사.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시, 시, 수, 수, 세, 세. 소.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할 게 이 TS 음가는요. 보통 독일어에서는 이게 우리 그 릴케가 아니고 거시기 니체의 뭐 짜라투스트라라고 하는데 짜라가 아니고 짜장면이 아니고요. 이게 사하입니다. 사하투스트라라고 하죠. 이렇게 도로와스터교 뭐 그딴 거겠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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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시 이어서 또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D 네. 네. 네, D 이걸 또 그죠? 네라고 하면은 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대처럼 하지 말고 네를 좀 더 눌러서 발음하면서 좁은 애 발음을 의식해 줘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몇 달간 입에서 좁은 애 발음을 잘 못 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치면서 인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자. 네, 네. 세, 세. 네. 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 다음은 애 발음만 해주면 됩니다. 읽어보죠. E 그쵸? 좁은 애로 이 입모양에서 애를 해줘라. 그래서 애 되고요. 그 다음 읽어보죠. F F. 좋습니다. 아마 오늘의 그 진도는 F까지 나갈 텐데요. 그 이유와 함께 오늘 약간 어려운 거 이제 슬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주석 달기. 이게 좀 무거워서요. 제가 뭐 혹시나 돈이 많으신 분 저에게 훌륭한 맥북 프로를 새 걸로 사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아, 배, 세, 대, 에 할 때, 배, 세, 대, 에는 좁은 에 발음이라고 해서 이 소문자 이가 나왔잖아요. 근데 요 F 발음할 때는요, 잠깐 내 입모양이 좀 더 나와줘야 되는데, 요거를 이게 좀, 좋습니다. F 발음할 때는 한국어 에 해보세요. 그렇고 우리 F나 V음가를 좀 영어를 무식하게 해보면 항상 이거 억지로 막 F, 뭐 V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처럼 너무 필사적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뭐랬어요? 자음이라는 거는 소리를 막아서 부딪혀서 이제 나오는 소리라고 했잖아요. F나 V음가는요. 윗니빨을 자기 아랫입술에 제일 편하게 갖다 대고 그 사이에 소리를 막혀서 나오게 해주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렇게 깨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붙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F, F. F. F, F. 그렇죠. 이래도 F음가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걸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F. 자기 윗니빨을 저는 약간 쥐새끼처럼 이 윗니빨이 좀 튀어나온 형인데 근데 이것을 그냥 F 이러지 마시고 그냥 F.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F. F. 네, 완벽합니다. F.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네, 네. 네, 이. 네, F. 네. 그러면 여기에서 F. 하나 공부를 좀 더 깊게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발음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를 배웠는데 발음이라는 게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자기네들의 음악성과 그 리듬 속에서 제일 편하게 발음하려고 하지 우리가 어렵게 발음을 하려고 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에는 언제나 경제성과 효율성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요. 이 좁은 애랑 열린 애가 사실 유럽어에서는 한국어는 그냥 아라고 쓰면 아고 어라고 쓰면 어지만 근데 이게 아래아를 이의 어느 쪽의 기준으로 쓰냐에 따라서 이게 일종의 한국어 안에서 대립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랑 아가 대립이 되고 오랑 우가 대립이 되고 그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뭔가 있겠죠. 애랑 애가 대립이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한국어와 달리 유럽어들은요 그냥 기본 알파벳이 한정되기 때문에 아, 이, 우의 오를 적으면요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아가 더 열려서 발음되고 더 좁혀서 발음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가 더 열려서 발음되고 좁혀서 발음되고 어떤 경우에는 애가 더 열려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제 봐보죠. 애가 그러니까 좁은 애 발음이랑 열린 애 발음이
일종의 얼터네이티브하게 그러니까 양자택일 관계로서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고 이게 어떨 경우는 좁은 애로 발음하는 게 더 당연한 소리인 거고 어떤 경우에는 열린 애로 발음되는 게 더 당연한 소리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한번 좁은 애로 발음되는 것들만 따라서 읽어볼게요. 예, 여기 좁은 애로 제가 이 체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어디 있니? 펜 이렇게 해서 자 읽어보죠. 좁은 애만 먼저 읽어볼게요. 네, B, B, 네, C, 네, 참고로 이 땡땡 표시는 한국어랑 다르게 독일어에서 중요한 거는 한국어에서 일반적인 서울 표준어에서 없는 게 강세를 정확하게 주의해야 되고요. 장음과 단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뭐 배를 길게 하고 짧게 하면 뭐 뜻이 달라진다라고 교과서에서 배우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상한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독일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게 발음하거나 더 짧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처럼 모음을 해주면 안 돼요. 항상 더 길거나 항상 더 짧게 연습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땡 표시가 장음 표시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걸 열심히 한다고 그냥 군인처럼 아, 배, 세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땡땡 표시가 있으면 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듯이 던져준다라는 느낌으로 유럽어는 그게 제일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던질 때 보면은 이제 소리를 갑자기 목에서 끊어서 각박한 세상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기 때문에 파크, 한, 뭐 파크찬, 호 뭐 이러잖아요. 이게 소리가 던지면서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물선을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발음해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간 그러니까 배 이렇게 끊지 말고 뇌 하면서 소리를 떨어뜨려라. 우아하게. 예, 그래서 한번 따라 네, 읽어보죠. 근데 입 열지 마시고요. 좁은 A입니다. 읽어보죠. 네, 네, B, 네, C,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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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에, 예, 게, 예, 그다음 어딨냐? 여기 있네요. 피, 태, 그다음 테, 이거 아까 우리 F랑 같은 친조금이죠. 읽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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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중까지만 일단 봐보죠. 이렇게가 좁은 애 발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열린 애 발음들 체크해 볼게요. 읽어보죠. 열린 애 발음인데 이 뒤에 그 아까 V랑 F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여긴 열린 애에서 시작합니다. 읽어보죠. F, F, 네, L. L, 참고로 L 할 때 그 이제 또 안 좋은 비난의 말을 쓰지 말아야지. 그 대중적인 미국식 영어 발음을 R 이런 시프트 음을 잡고 알파벳으로 써 있다고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국어 L 해보세요. L, 엘도로 할 때 L. L, 그냥 그거를 L. 이렇게 좀 던져준다고 L 이러지 마세요. 그런 이 미국식 발음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차마 나쁜 단어를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이니까요. 그 다음 이어서 읽어보죠. M, M, N, N, R. F, 이 R 발음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게요. 그 다음 S, S, 그 다음 Z. Z, 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오늘 발음에 대한 제일 중요한 규칙을 앞으로 평생 유럽어를 할 때 의식해야 될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접 참고로 제가 가르치는 문법이라는 건요. 문법이나 이런 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언어학자들이. 그 화용론적 문법이랑 그 규범론적 문법이라고 해서 화용론이라고 하는 건 그 프랙티스 그러니까 실제 하다 보면 우리가가 아니고 누군가는 뭐 자장면을 뭐 흙을 이러지만 좀 뭔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느낌학적 느낌이 있는데 뭔가 그게 맞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해야 되고 이러긴 하지만 사실 뭐 자장면 먹겠습니다 이러는 거 전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짜장면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규정돼 있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이러느냐가 언어들마다 그게 약간 달라지는 곳이 있고 공통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법도 이렇게 우리가 문법이 요게 맞다라고 정답이라고 규정을 시켰으니까 요대로 해야 된다가 규정론적 문법으로 이제 배우는 거고 화용론적 문법이라고 하면 근데 실제 사람들의 발음 법칙을 봤을 때는 아니면 뭐 문법 법칙을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에 따르면이라는 것도 사실 뭐뭐를 따르다라고 저희가 배우면은 뭐뭐에 따르면은 틀린 걸로 이제 가르치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독립문역에서 제가 독립문역에 그 대성 맨션 아파트라는 그 옛날에 그 정주영 아저씨 그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또 헛소리를 그만하고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성 맨션 아파트에 살았을 때 거기 앞에 그 독립선언문이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뭐를 따르면이 아니고 그때도 이미 독립선언문에도 뭐뭐에 따르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허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규정적으로 보느냐, 허용론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문법이나 발음을 가르칠 때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 실리적인 걸 추구해서 가르친다라고 적당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저희가 활용론적 방식으로 법칙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알아맞추면 엄청 대단하신 분인데 2분의 시간 드릴 텐데요. 좁은 애가 쓰여질 때 이때는 왜 좁은 애가 쓰여지는지 그리고 왜 이때는 열린 애 그러니까 한국어로 일반적으로 아이에 해당하는 발음으로 이거 체크 표시된 애들은 나오는지 혹시 법칙을 말해 보실 분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미리 배우셨던 분 말고요. 틀려도 좋습니다. 아이면은 모음의 그 위치? 뭐 지금 모음의 위치 말하신 분들 저 이름 좀 말해 주실까요? 저요? 아, 조은이. 저거 다 실명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그렇게 쓰면 모릅니다. 아, 실명으로. 네, 죄송해요. 네. 저 김정아라고 해요. 네. 김정환님, 모음의 위치라고 하지 말고 법칙을 하려면 우리가 수학 근해 공식처럼 이래서 이러해서 이러할 조건에서 이 모음은 좁게 소리 난다. 이 모음은 열려서 소리 난다를 말해야 되는데 혹시 말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하시면 패스하셔도 좋고요. 뭐 못하겠어요. 좋습니다. 다른 분 맞추면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맞춘 분은 저희 2만 원을 후원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해보시죠. 있나요? 이래진님 말해보실까요? 그 곧장 말하세요. 뭐 손을 안 대셔도 됩니다. 제 생각엔, 네. 그 열린 애 뒤에, 그러니까 그 발음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개성이 그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열린 애는. 그리고 좁은 애는 그게 앞에 더 나온다고 해야 근데, 될까요, 이게? 근데 얼굴을 좀 입만 보이지 말고 얼굴을 좀 보이게 해주시고 발음의 아, 네. 개성이 뭐예요? 생전 처음 듣는 재미난 건데 그러니까 그 느낌학적인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봐요. 발음의 개성이 뭔가요? 그러니까 개성? 발음이 구분되는 아, 지점이 네. 좁은 애는 더 어, 앞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어. 그 열린 애는 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느낌학적 느낌으로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법칙으로 남에게 발표를 하기가 힘드니까 좀 더 명확하게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용어를 쓸 때 우리가 이 네모칸 한국어 배울 때 한 글자 한 글자가 음절이라고 하잖아요. 소리의 최소 단위 음절이라고 하고요. 방금 말을 했듯이 자음이라는 놈이 있고 모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절과 자음과 모음이라는 용어를 써서 법칙을 혹시 말해볼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누가 채팅창에 뭔가를 쳤는데요. 자, 봐보겠습니다. 뒤에 자음이 올 경우 좁은 애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개은서님도 이거 한국어로 다 바꿔주십시오. 제가 알기 쉽게 다 좀, 그냥 아림서도 서아림으로 바꿔주시고, 다음부터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오히려 지금 뭐를 기준으로 뒤고 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앞뒤라는 건 사실 우리가 그 어디에서 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 중심으로 동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니고 페르시아잖아요. 개은서님 말해볼까요? 손을 올린 것 같은데요. 아,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 단어 보면 음 뭐지? 그 모음 그 좁은 애가 나오는 그 바로 뒷자리에 다른 자음이 오거나 이러면은 좁은 애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발음하기가 좀 덜 불편하게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좀 뒤에 다른 단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넓게 애로 발음되는 느낌.
아주 훌륭하게 틀린 것 같지만 좋습니다. 여간 자기의 느낌학적 느낌이 좋고, 한 명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답을 손정민님, 열린 애는 뒤에 자음이 와서 이음절로 발음이 된다. 좁은 애는 자음과 합쳐져서 이음절로 발음이 된다라는 손정민님, 아주 좋은데요. 다만 여기에서 손정민님의 문제는, 음, 그러니까 F라고 하는 거를 F 이렇게 하면은 이음절이 되잖아요. 우리가 한국어로 해서 F 이렇게 하면 이음절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에서도 스트라이크라고 하면요. 스트라이크 이거 어릴 때 배우지만 스트라이크라고 하면 스트라이크 하면 오음절이 되죠. 그런데 저는 영어를 참고로 잘 하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지만 영어에서는 그 뒤에는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I가 이중모음이 되면서 그냥 스트라이크라고 하면은 이음절로 발음되는 단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음절로 발음이 된다라는 거는 한국어 기준으로 오히려 이것을 음절을 억지로 늘려버려서 나오는 문제예요. 하지만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부분에는 음절의 끝이 되고, 시끄러운 아, 거밖에 안 되잖아. 지금 남자분 그 약간 소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민준 님이 지금 답을 거의 근사치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보면요. 이 남들이 볼 수 있게 여기에 다시 한번 적으면요. 여기에다 적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모음 이게 한자죠. 열리게 더 크게 입을 벌려서 발음하는 없어요. 모음과 그죠? 폐모음이라고 하면 좁게 닫아서 발음하는 모음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송도현 씨 세트? 뭐 세트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여간 김민주 님이 거의 답에 가깝게 말하는데 제가 계모음과 폐모음에 대해서 답을 하면요. 음절을 기준으로 해당 음절의 끝이 해당 음절의 끝이 자음으로 끝날 경우 어, 해당 모음은 어, 해당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여기 음절을 기준으로 좀 더 쉽게 쓰죠. 자음으로 끝날 경우 해당 모음은 개모음으로 발음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을 기준으로 모음으로 끝날 경우 어떻게 되냐? 해당 모음은 피모음으로 발음된다. 이렇게 적어두면 이게 답일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볼 텐데, 왜 그렇게 되는지 이게 규칙을 보면 보세요. 배체대에 다 이름절이지만 자음으로 시작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아까 김민주 님이 되게 잘 말한 게 아까 제가 힌트를 준 게 소리를 던지랬죠. 던진다라는 거는 기준점이 어떻게 끝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냐가 아니고. 그런데 소리를 던졌을 때 모음으로 끝날 때랑 자음으로 끝날 때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는 한국어 배, 세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분배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얘네들은 소리를 한 음절당 소비되는 공기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걸 100이라고 했을 때 근데 예를 들면 하나의 음절을 온전하게 발음하는 총 시간을 1초라고 해봅시다. 근데 1초 동안 공기의 양이 이렇게 직사각형처럼 그 공기 양이 100이 0.5초 동안 50이 나오고 나머지 0.5초 동안 50이 나오는 게 아니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소리가 떨어지면은 앞에 0.5초 동안 일반적으로 그 공기의 양이 70이 소비되고 뒤에 0.5초 동안 30이 소비돼야 될 겁니다. 그게 지금 누가 소리가 하울링이 되는데 그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간 그래서 그 남의 마이크를 어떻게 하면 정체를 잡거든? 지금 이게 다음 시간에 좀 더 고민을 해야겠는데 지금 마이크 다들 꺼주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지금 누군가 울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 어떻게 해야지?
네, 좋습니다. 지금 꺼진 것 같네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을 하면요. 음절 끝이 모음으로 끝난다라는 건 막히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야. 아까 제가 자음은 소리를 막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히는 게 없으면 억지로 입을 열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좁게 끝나는 게 우리도 그 경상도 아저씨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이렇게 해서 입을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복화술처럼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경제적으로 입을 귀찮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끝이 그러니까 막혀 있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조그맣게 끝낼 수 있어서 앞에 공기를 70 주고 뒤에 공기를 30 주면서 좁게 닫혀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나 L나 M나 N을 보면요. 공기가 나중에 박 이렇게 조금은 새어 나오거든요. 그거를 아까 누군가는 이음절화가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지만 그거를 서양어에서는 일음절로 보는데 0.5초에다가 한국어로 치면 받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음절 끝이 자음이 온다라는 거는 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공기를 더 못 나가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자음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를 막아서 터지면서 나오는 소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0.5초에다가 벽을 세워놓으면은 원래 공기가 30이 마지막에 나가야 될 게 다 나가지 못하고 한 10에서 5 정도만 조금 새요. 팍. 이렇게 되는 거죠. 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10만 나오면 그 전에 100을 완전히 다 공기를 빼줘야지 사람이 시원한 이 쾌변의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90의 공기를 빼줘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앞에서 미리 입을 크게 열어줘야지 공기가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예, 그게 기본적으로 얘네 유럽어를 기준으로 소리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게 오늘 배우는 제일 중요한 거여서요.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음 시간에 여기 제가 까먹으면 제가 진짜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F까지 했다라는 걸 꼭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까지 해서 지금 음절이라는 걸 기준으로 지금 모음이 열린 모음과 닫힌 모음 한자로 하면은 개 모음과 폐 모음이 있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한국어처럼 어로 썼을 때는 어가 되고 아로 썼을 때는 아가 되는 게 아니고 각 모음마다 이런 그 대립관계가 양자택일로 이루어지는데 좁은 모음은 자연스럽게 소리가 막히지 않고 끝날 때, 즉슨 음절 기준으로 한 음절 끝이 모음으로 끝날 때는 해당 음절의 모음이 좁게 소리 나고요. 해당 음절이 자음으로 끝날 때, 스트라이크 이런 것도 K로 끝나잖아요. 요런 놈일 때 미리 모음을 공기를 많이 빼줘야 되기 때문에 입을 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리가 열려서 개모음으로 소리 난다. 좋습니다. 까지가 오늘 수업의 골자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편히 해주십시오, 이제. 질문 있습니다. 네, 해주시죠. 그럼 개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그 프랑스어처럼 으가 발음된다고 보면 되나요? 의가 아니고 자, 의라는 발음인데요. 그게 이제 그 떨어지는 음가가 그게 조금 남는 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최영경님 잘 나가시고요. 그거를 지금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가 아니고 그것도 의 발음인데요. 그게 뭔 발음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사귀었다 할 때, 할 때 뭐 그런 발음과 비슷합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음절 끝을 항상 조동아리를 살짝 여기를 모은 상태로 한국어나 우리는 입을 평평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F, L, M. 그러니까 끝에 자음으로 끝났는데도 살짝 모음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바크, 뭐 찬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모음이 나가는 건 있지만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의식을 좀 안 해도 좋겠습니다. 그것까지 오히려 알고 발음하려고 하면 발음이 더 이상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저 선생님 혹시 그 오늘 수업 언제 올라와요, 다시? 동영상? 일단 곧장 올려볼 생각인데 뭐 매일마다 하루 안에 올릴 생각입니다. 왜 그러시죠? 아,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나요? 좋습니다. 요렇게 여간 수업이 나가니까요. 앞으로도, 그리고 저희가 교양 있는 사람으로서 혹여나 수업을 이제 그만 들으시면 저는 언제나 다 3분의 1씩 나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계속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면서 즐겁게 이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이 이미 후원을 너무 잘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각자의 그런 마음이 모여서 이제 무료 수업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듣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괜찮은 수업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적은 돈이어도 좋으니까 후원을 앞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것도 공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세요. 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채팅창을 읽어보겠습니다. 나가실 분 나가셔도 됩니다. 채팅창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아직 느낌은 안 오는데 단어를 배워가면서 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겠죠. 어떻게 뭐 지금 감을 잡을까요? 그렇고 MP3 다운받을 수 있는 웹 주소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교재를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이제 대전 엑스포 도우미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찾으면 됩니다. 제가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참고로 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귀찮음을 저한테 이제 전달하지 마시고 이거 교재를 사면은 거기에 서울대학교 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고요. 이혜민님 너무 재밌어. 이거 뭔가 이 유튜버의 코멘트 읽는 것 같아서 좋네요. 그리고 김경란님 발음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하기엔 옛날에 저에게 불어를 배웠던 기억이 있고요. 김민주님 감사합니다. 유치원님 감사합니다. 원정무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개운선 감사합니다. 안 써도 됩니다. 너무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요. 이혜민님 너무 재밌었습니다. 엄정현님 앞으로도 유익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규 배우 뭐야 이 아저씨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거워서 끝내기도 쉽지가 않네요. 자, 나가보겠습니다.